21세기 대양 해군의 선봉에 선다. 해군 작전 사령부. 창설 이후 오늘까지 해상작전 최고 지휘부로서의 역할을 수행. 한반도 전 해역에 걸친 수상, 수중, 공중의 입체 전력을 운용. 바다로 오는 적은 반드시 바다에서 물리친다. 바다를 제패하는 자 세계를 제패한다. 영원한 바다의 방패가 되어 내 조국을 지키리라. 네, TV내만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필승. 안녕하셨습니까? TV내만 신고합니다. 이번 주에는 대한해협해전의 주역들과 함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말이죠. 6.25 사변 때 네. 우리나라에서 해전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해전. 에이, 말도 안 돼요. 제가 군대 안 갔다 왔다고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6.25 때는 지상전, 오로지 지상전밖에 없었잖아요. 지상 되게 좋아하시네 정말. 이거 보세요. 해전이 있었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성공한 단독 해상전, 해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영섭 예비역. 네, 맞습니다. 오. 육상 전투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해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 하시겠는데 네. 이 오늘 여기 있는 이 노병들이 6.25 바로 그날 부산에 상륙하고자 하는 적함을 격침시킨 이 노병들이 오늘 여기에 나왔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처음 해군이 생길 때 어땠을까 그런 것이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 해군의 배가 일본 해군이 버리고 간 배 소해장이라고 하는 것이 몇 척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건조한 배 조그만 배죠. 군함이 아니고 그 배 몇 척 그거밖에 없었더랬습니다. 그런 세월을 참고 견디셨기에 오늘날의 막강 해군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날의 해군 그 발전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대단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해군은 수중, 수상, 그리고 하늘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3차원의 입체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모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기 선배님들이 처음부터 그 기반을 탄탄히 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됐음을 저희 후배들은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든든합니다. 예. 네. 자, 이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전투하던 시절이 50년 하고도 1년이 더 넘어간 세월이에요. 이야. 반세기가 넘어서. 많이 흘렀네요. 자, 그 많은 세월을 보낸 뒤에 부대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그 감회가 어떨까?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선배가 간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 살아있는 얼굴들. 이들이 오늘 50여 년의 시간을 건너는 여행길에 올랐다. 언제 이렇게 됐어? 세월이 이렇게 됐어. 세월이 가져간 게 어디 청춘일 뿐일까? 이게 뭔 모습이야 이게? 머리엔 못이 바구니처럼 세월이 하얗게 내려앉았고 이곳은 대한해협 승전의 주역 백두산 함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거수명 거있구만. 그때 자네가 말이야 우현 경씨 있었지? 네네. 그때 생각나? 예, 51년장에. 예, 납니다. 그때 경씨 뭐라고 보고했어? 경씨 보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다 기억하시네. 우현 45도 수평선 검은 연기 보임.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빠졌구나. 이거 올라오라고. 이들과 생사구락을 같이 했던 백두산 함은 대한민국 첫 전투함이었다. 이게 바로 그때 전투를 함께했던 그 전투함의 돛대는 이렇게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거 닫고. 아직도 생생한 그때의 감격을 간직하며 우연 향식도 거머리 오전 검은 연기 보인 주포 사수였습니다. 백두산 함의 단 하나뿐이던 주포 역시 이곳에 안치됐다. 해전 당시 백두산 함에 있던 포탄은 단 100발뿐.
가진 것 없는 전투는 비난했으나 그 전투의 성과만은 풍성했다. 네, 옛날 막 제가 적함을 격전시키던 그 포 지금 보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주. 저분이 그때 지금이야 사격하시던 이런 분. 포가 지금 없죠. 요새 뭐 신병계라서 말이죠. 그 당시 이런 포를 가지고 적함을 격침을 시켰으니까 그 얼마나 것이 오겠습니까? 예, 상상도 안 되죠. 자, 이번에는 예비역들의 환복 현장으로 몰래 들어가는데 세월의 장사 없다더니 전 해군 장병의 바지 중 맞는 바지가 하나도 없다. 얼마 전 위암 수술을 받은 홍양식 예비역. 큰 수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오고 싶었던 이곳. 힘든 인생의 고비마다 이곳의 기억은 그렇게 힘이 됐다. 해군 반세기의 역사를 몸에 지닌 예비역들. 후배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깍듯한 예우로 선배를 맞이하고 대단한 환영식입니다. 멋지네요. 와. 자랑스런 후배들 모습에 마음은 한껏 부풀어오르고 50년 전 최초의 전투함에 승선했던 이들. 그 세월을 넘어 이제 최고의 국산 구축함 양만춘함과 1박 2일의 여정을 떠났다. 아, 이게 국산 군함이에요?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배의 지휘부인 함경. 와, 됐다. 박판사의 최현석 번함승조 이렇게 신고드립니다. 오랜만에 외쳐본 신고복창의 현역 시절 생각이 절로나고 이곳은 각종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전투 정보 상황실. 사람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자가 중대도 여기서 한다. 그건요 상상을 초월해. 예, 그동안에 우리가 늙었다고. 몰라보게 달라진 건 기관실도 마찬가지. 구덕지근한 공기와 하얀 스팀 연기 속에서 땀에 절은 속옷으로 생활하던 기관실이 이젠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 기관실에서 수틀 밸브를 열어갖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런 배들이 전부 다 폐쇄이 됐습니다. 그런 폐쇄되면서 현재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한때처럼 따가지고 먹으라고. 옛날처럼. 아니 이 영감들이 옛날에 배를 골마서 오늘은 좀 많이 먹을 거야. 후배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근데 반찬이 이게 몇 개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다음에 이거 다섯 가지. 이거는 후식으로 나와. 그리고 여섯 가지. 후식도 있고. 아니 이거 우리 집 먹는 거보다 훨씬 난데 그래. 이렇게 먹을 것 같으면 진짜 매일 이렇게 먹는 거야. 잠들게 이렇게 먹어? 진짜요? 물 없어요. 물 버리버릴 겁니다. 아, 완전히 버렸었죠. 꽁보리밥도 귀하던 시절 풀뿌리 나무뿌리 먹었다던 얘기가 이젠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래된 얘기가 됐다. 저희가 배 쌀밥에 아니죠? 고기 반찬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 이렇게 하루해가 저물어갈 무렵 예비역들이 신무기 구경에 나섰다. 이름은 골키퍼. 완전 비오듯. 분당 4,200발의 위력. 천기 계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예비역들의 눈엔 바로 이것이다. 탄창이 탄알이 돼서 그냥 나가고. 이렇게 발전할 줄 상상이나 했을까? 감탄 또 감탄. 노을진 바다의 저녁들은 헐거웠다. 배고픔과 악천후와 싸우던 시간들. 날카로웠던 물빛의 흐름과 서슬푸르게 팽팽한 바닷바람 속에서 이들은 진정한 해군이었다. 이들의 젊은 날의 꿈은 아직 이 바다 어딘가에서 푸른 햇발을 튀기며 싱싱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잠이 올 리 없는 배 위에서의 첫날 밤.
이들에겐 명령이 떨어졌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보는 것. 이건 낫도로 나오는 거고. 저건 그냥 처음 보는 낯선 계기판이 그저 신기할 뿐이다. 구축하면 그 렌즈 파인더가 어디 있었는데. 코스 180도 세팅. 뭐라고? 이때는 180도 잡아. 아, 180도 잡아. 말이 바뀌었군요. 다각은 그건 옛날하고 마찬가지구나. 기어론 편 15도. 기울은 편식으로 기바로. 키바로 기왼편 5도. 지휘하시네. 210도. 110도 210도 잡아. 110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네, 맞습니다. 모두가 어리벙벙하긴 마찬가지. 지금 키바로 끝이라고. 코스 250도. 코스 250도. 250도 잡아. 250도. 달라진 건 조작 방법만이 아니었다. 용어부터도 달라진 것. 250도 잡아. 예전에 영어를 섞어 사용했던 것과 달리 이젠 가능한 모든 표현을 한글로 사용한다. 옛날보다는 훨씬 편하지 않아? 그냥 그죠. 그저 자동차도만의 파워 드라이브 있잖아. 어? 그 시기야? 옛날에 빡빡했지. 예, 빡빡한데 이건 뭐 그냥 손가락으로 되는 손가락 가지고 그냥 세상은 속도를 내며 점점 더 편해지고 있다. 각종 레이더와 사격을 통제하는 전투 정보 상황실. 예전엔 이런 곳이 따로 없었다. 예, 모든 옛날에는 이렇게 막 돌리고 손으로 돌리고 포대를 옮기고 막 그랬겠지만 지금은 이 스위치 하나처럼 다 쏘게 됩니다. 그럼 쏘보십시오. 이렇게 누르는 말이지. 예, 세게 이렇게 그렇게 되면 한 단축 하나로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포가 발사돼요. 참 자동으로 옛날에는 실단 하나 이런 거 갖다 밀어요. 예. 또 쏘고 나면 한 피를 갖다 또 밀어놓고. 이렇게 빼내야 하고 말이지. 이런 전투를 했으니 이번엔 야간 사격 시범. 뿜어져 나오는 불꽃은 언제 봐도 눈이 시리다. 50년 만에 바다 위에 누워본 이들. 감회를 말해 무엇할까. 나이가 들면서 참을 수 없는 건 육체나 정신의 쇠약함이 아니라 기억의 무게를 견뎌내는 일이었다. 옛 생각하시네. 다시 50년 전으로 돌아가셨어요. 바다에 결박되었던 배는 새벽 해물을 뚫고 유유히 흘렀다. 수줍고 찬란한 새벽의 이 느낌,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감사하게만 느껴진다. 50년 만의 귀향, 1박 2일의 일정은 이렇게 끝이 났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 그 세월은 얻기 어렵고 잃기는 쉽다. 그들은 젊은 날의 뜨거운 피를 사랑하는 조국에 바쳤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현물질 뒤로 니. 전례 없는 후배들의 열렬한 환영. 그 세월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청춘의 뜨거운 피를 조국에 바친 이들은 대신 진정한 해군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얻었다. 그저 바다가 좋았던 바다 사나이들. 이들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해군으로 영원할 것이다. 이야. 신나셨습니다. 저 자부심. 가슴 쪽 끓는 피를 고이 바치자. 네, 정말
영원한 해군입니다.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이 해군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오랜만에 바닷바람 쐬고 오시니까 어떠셨습니까? 35년 만에 처음 갔습니다. 아주 진해도 많이 발전이 됐고 네. 부대가 아주 상상 외로 발전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상태가 양호하기 아주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대할 수 있으면 받아주면 입대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근데 그 머리가 후딱 까졌으니 뭐 받아주겠습니까? 이번에 아주 보통 예우를 받으신 게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해군 입대해가지고서나 지금까지 그 뭐 환영 행사 같은 거 여러 가지 봤지만은 네. 이번만큼은 아마 그런 그 환영 거시기가 아마 해군 유사일에 처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홍양식 군이 얘기하는데 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얘기 없다. 네. 이 대한해협해전의 승리의 주역들이 오셨으니까 그런 예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배들하고 쭉 일정을 함께 했는데 옆에서 지켜본 느낌이 어땠어요, 최인석 상병? 예,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한국 전쟁 당시에 전사하셨는데 저 선배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할아버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선배님들의 후배라는 게 자랑스럽고 또 해군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네. 참 어렵고 힘든 시절 그 시절을 견뎌내신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 백두산호를 살려고 고초를 주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돈이 웃구리니까 해군에서 우리가 훈련받던 도중에 한 달에 2-3번씩 진해 시내에 나가서 고초를 수집해서 현금화했고 또 군인들의 봉급에서 헌금조로 해서 그걸 띄웠고 또 부인회에서는 그 뭐 삭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해서 돈을 적립해가지고 그 돈으로 그 군함을 사오는데 많은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샀다. 아마 세계 전사에 없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조경규 예비역계. 그럼 그렇게 산 백두산함이 들어올 때는 대단했겠네요, 감격이. 예, 녹이 싫었고. 사왔는데 녹이 싫었어요? 예, 배가 녹이 싫었고. 예. 현재 보기에는 좀 사용 불가능했죠. 네. 근데 삽이 낀 그 녹을 긁어내고 네. 페인트 칠을 하고 기름 칠을 해서 완전히 운행하게끔 배를 백두산호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저도 지금 해군 여비역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네. 막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해군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다만 그 701은 그게 주포가 3인치고 그다음에 50킬로바 중기가 2대가 무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우리 해군에는 솔직히 무기라는 올바른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래서 비로소 우리가 해군의 발전이 시작됐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분들이 해군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시군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바로 그 시절 우리 해군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 시절 이야기 속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병영 수첩. 때는 1950년. 자랑스러운 해군들이다. 최초로 입대한 해군들은 정식을 갖고 바다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입대한 서하사. 야봐라. 와랍니까? 대학 때 니가 왔다 이제. 예, 한번도 모시면 와가랍니까? 예, 하나 봐줘래. 잡아줘. 하나 봐줘래. 삐뚤빼뚤한 글씨에 다 틀린 맞춤법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한번 써줄게. 왔대. 대학을 다니다 온 서하사에겐 맞춤법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 고참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는데. 모르네 뭘.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군생활을 한다. 언제나 배고팠던 그 시절 모두가 기다리던 식사 시간. 그런데 이 밥은 왜 이리도 많다냐?
우산 언니 됩시오. 언니 웬일이고 뭐해? 봐라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되나? 안 된다. 나는 내가 먼저 먹기다. 나 돈. 바로 순서를 바꾼 이유가 있었으니 미리 세상에. 순서를 세워둔 서화서의 밥이 단연코 많을 수밖에. 머리는 이럴 때 쓰는 거라고요. 당시 전투함이 없던 해군은 군함 마련을 위해 고철줍기 행사를 벌였다. 밥이라도 좀 내주고 가면 되겠다. 봐라 자식아. 여기 우리가 일가 아저씨 집 있는데 그거 한번 가볼래? 몰라. 그거 가서 밥이나 좀 얻어 먹자. 진작 말로 안 했노? 말 안 하네 자식아. 가자 그러자. 아니면 아니에요. 야, 아무것도 먹는 거 아이가? 그거 뭐 있나 보자. 소뚜껑이네. 으이, 이게 웬 떡, 아니 웬 보리밥이냐? 공복에는 친구도 없는 법. 한 풀이라도 빼앗길세라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정신없이 먹기만 여념이 없는데. 100월튼 시간은 훌쩍 지나 귀대 시간 5시를 넘기고 지금 당황했어. 야, 정확하게 때리네요. 고철. 뭐 고철을 주워 그랬더니 쓰레기를 주웠나? 어? 비마 사랑 서화산 어딨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실패다. 세상에.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아니 어디서 구했지? 야 니네 이거 훔쳐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근데 이거 우리 아재가 나를 위해서라고 준 겁니다. 맞아 얘. 진짜? 진짜입니다. 야 자식들 능력 있네? 와 좋았어. 십시일반으로 모은 해군의 성금으로 드디어 백두산 함이 입항됐다. 일본인들이 쓰던 나무배 몇 척과 소형 배가 전부이던 상황에서 백두산 함으로 인한 사기 진작은 대단했다.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배는 미국에서 들여와 전부 영어로 표기돼 있었고 작동법을 알기란 쉽지 않았는데. 아이고 놀래라. 뭐하는 겁니까? 영어 손대지 말았으나 아닙니까? 와 손댑니까? 미안하다 자스가. 수준 맞아 일을 하지. 니가 뭐 뭐라 했노? 뭐해? 니 태양물 좀 묵었다고 무슨 임자를 개똥으로 하나 자스. 내 언제? 눈을 서불아리노 자스가. 니 안 되겠다. 서화사의 거만함은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몰랐고 바로 이때 치매자 교태요원 자현 배치. 치매자 교태요원 자현 배치. 상황.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총원 전투 배치. 총원 전투 배치. 총원 전투 배치. 전투 배치.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응답 없는 선박이 나타났다. 적함이 출현한 것이다. 팽팽한 긴장 속에 모두들 전투 준비로 뛰어다니고 있을 때 서서 빨리 안 나가. 그게 아이고 예. 그때 안 나가. 배가 아파갖고 약 좀 찾으러 왔습니다. 빨리 가자 자스가. 가자. 실전 경험이 없는 서화사에게 전투는 두려운 것이었다. 적함은 대답이 없었고 함교엔 전운이 감돌았다. 한약이라곤 3인치 직사포 100발뿐. 그나마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실탄 사격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채 그렇게 적을 맞았다. 처음 해보는 전투에 손이 떨린 서화사는 한창도 제대로 기우지 못했고 전투는 이론이 아닌 실전이었다. 무섭죠. 발견된 적의 선박엔 무장 병사가 가득했다. 손이 떨려 무전을 칠 수 없던 최하사는 전투 상황을 중계하기에 이르렀고 교전 시작됐어. 전투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두려워 피하게 되면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송중사는 잘 알고 있었다.
격렬한 교전은 계속됐고 적함은 물러서지 않았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서사의 눈에 비친 대원들의 모습은 이전의 그들이 아니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었다. 생사가 엇갈리던 20분간의 교전은 적의 기관실을 명중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끝났다. 저 전투 소감이 어떻나? 모르겠습니다. 이 바로 실전이라 하는 길에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구한 우리의 첫 전투함, 그리고 그 배 위에서의 첫 전투. 서하사가 배운 건 이론이 아닌 실전의 경험과 진정한 해군이 가져야 할 조국을 향한 두려움 없는 사랑, 바로 그것이었다. 네, 사실 저는 뭐 전쟁이라는 걸 겪어보지 못했고 그냥 그렇죠. 책에서 보거나 영화로만 접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전쟁이라는 게 마음에 다 와닿지가 않아요. 실감도 안 나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저 첫 전투의 느낌이 어떠셨는지 지금 생각나십니까? 예. 우리가요 돈이 없어서 배 들어올 때요 포탄 100발밖에 못 써왔어요. 네. 돈이 없어서 사격을 해서 적함을 갖다 쏘는데 벌써 탄화를 재보니까 50여 발을 쏴버렸어. 그러니 나머지 한 50발 가지고서 이 적함을 격침시키고 다시 동해로 올라가서 적하고 또 마주쳐야겠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접근합니다. 해군포는 직사포입니다. 창으로 찔리듯이 나가는 게 해군포예요. 예. 그래서 접근을 합니다. 4천, 3천, 2천, 1000으로다. 접근해서 앞에 있는 호박을 찌르듯이 그렇게 사격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 그러려니 우리도 맞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 쪽으로 작전을 나가다가 대한해 해전은 우연히 마주친 적과 맞았죠. 싸운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중시켜서 그게 격침시켰다. 발견을 한 거에 하늘이 도운 거라고 봅니다. 우리 그 배에는 적들이 1000여 명이 또 타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 적들이 부산으로 만약에 들어왔으면 부산은 일대 혼란이 벌어졌죠. 혼란 정도가 아니죠. 한국전은 그럼 전세가 달라졌죠. 부산은 그때 방위는 우리가 능력이 없었어요. 여기 당시 백두산함에 승조했던 분들, 그분들 사진이 여기 하나 있는데 나와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귀한 사진인 건데 이게 몇 년도입니까? 여기 있죠. 네. 이건 4283년인데 1950년이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 나던. 계산이 빠르시네요. 예. 50, 맞아요. 예. 6.25 바로 34일 전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나온 이 노병들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은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한 사람 딱 설명하죠. 홍양식. 아, 저분이세요? 손을 번쩍 드셨는데요. 부산을 점령하라고 내려온 적함을 격침시킨 주인공입니다. 아, 저분이 쏴서 한 거예요? 사수요. 아이고 50년 전 얼굴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러시죠. 이분은 전병익 하사로 주포 장진수로 전사했습니다. 아, 전사하셨군요. 네. 그리고 이분은 조타사로 역시 적탄에 맞아서 전사했습니다. 배 위에서. 그 중에 지금 6.25 6월달이 가까워지면은 생각되는 것은 그 전우들이 전사자들이 오늘의 우리 해군이 같으면 헬리콥터가 가가지고 금방 후송해가지고 부상자를 살릴 수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지금 남아 있으시구나. 또 그 당시 좀 회상을 해주실까요? 특히 전사한 전병이 백령이 결국은 안주국이라고 대한민국만도 불렀고 자기가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제대를 한 달 앞두었습니다. 제대할 날 한 달로 앞두고서 밤마당 약혼 사진을 꺼내서 입을 맞추면서는
네. 그 사랑을 속삭이는 걸 보면은 지금도 내 눈에 선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만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전투를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51년 전에 그 장면, 그 예. 상황을 지금 떠올려 봅니다. 예. 이 젊은이들이 이 바다와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예. 그 피를 바다에 뿌려서 이 조국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여러분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역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원수리 편입니다. 수리수리 소원수리. 갖가지 사연을 담은 500여 장의 소원수리 설문지. 이 중에 선택되는 소원은 단 하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혼하시고 나서 어머니하고 동생 그리고 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10년 동안은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2년 전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이번에 아프신 관계로 비록 남남이지만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희 가족이 함께 다 모여서 화목한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소원수리를 위해 먼저 찾은 곳은 어머니가 계신 경기도 안양. 그 전에도 조금 노력은 좀 해보셨어요? 전화를 하면서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번 내려오시라 하십니다. 동생 한번 보고 싶어 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상황도 그렇고 많이 불편해 하시는 눈치셔가지고 저도 한두 마디만 하고 또 말고 또 다시 전화해서 한두 마디 하고 가끔씩 그런 식으로 얘기는 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조부모님과 10년 전 헤어진 어머니.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첫 번째 관건이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거의 한 10년 차근차근 어머니를 설득시키리라 몇 번이고 결심했던 아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감정 탓에 울컥 눈물이 앞섰다. 엄마가 뭐해줘? 그래 하여튼 오해도 푸시고 계속 연락하시고 그때 그거 팔자보고 내가 물었어. 참 오랜만에 모여 앉은 세 사람. 못 뛰게 하진 않았어도 마음 좋게 제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약주 같은 거 드시면 죽이기 너무 심해갖고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때가 있었거든요. 이 술이 나중에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항상 자포자기하고 살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없을까봐 엄마 도망갈까. 그렇구나. 네. 이렇게 옷 가방에다 싸놓고 이렇게 막 도망갈까봐 어떻게 맨날 가방 지고 자고. 지들끼리 힘들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렇게 이별은 시작됐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생각이 나죠 가끔. 뭐 추석 때 같은 데 되면 가서 세배도 드리고 어렸을 때처럼 예쁨도 받고 그러면 좋고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 세월이 그렇게 또 지나고 그러니까 서로가 힘들어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가족. 2년 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돌아가신 전날 밤도 과음을 하셨다고 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딸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온 지난 10년. 이제 어머니는 울지 않는다. 아이들을 위해선 더 강해져야 한다. 지난 세월은 화석처럼 가슴에 묻고 살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영천으로 가는 길. 그리고 진해에선 또 하나의 작전이 세워지고 있었다. 전우를 위해 장병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그래서 찾은 곳이 양평리 마을 회관. 할아버지를 위해 이곳에 무료 진료소를 세우기로 했다. 이번엔 동네 이장의 도움을 받아 김일병의 집을 찾았는데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 군부대에서 무료 진료해드리려고 자원봉사 나왔어요. 부모님 뭐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아들이 죽고 손자가 군에 입대한 후 두 분은 단촐하게 지내고 계셨다. 감기 기운 있어요? 쉽게 병원을 갈 기회가 없는 두 분은 무료 진료라는 말에 흔쾌히 따라 나섰다. 가지런한 시절 다 가고 비바람에 풍화된 채 성기게 남은 노년. 조금 크게. 할아버진 얼마 전부터 결핵을 앓고 계십니다. 젊어서 가볍게 앓은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 합병증으로 찾아온 것이다. 아니, 아까 오다 보니까요 할머님이 자기 손자가 이렇게 해군에 가셨다고 우리 손자 있나 이렇게 쭉 훑어보시더라고요 글쎄. 아, 예. 그 작년 7월 10일 입대했거든요. 아 해군에요? 예. 해군에 갔는데 그러나 이제 해군이시 이제 뭐 혹시나 손자 왔는가 싶어. 아니 많이 보고 싶겠어요. 장손자세요? 저희 여기 KBS 프로그램인데요. 카메라 보시고 이제 손자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려요. TV를 통해서. 네 할아버지 편찮으시는 거 보고 휴가 왔다가 병원에 가고 네 보도 못 하고 갔는데 집이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이 일도 뭐 걱정할 필요 없고 니나 몸 건강히 공부에 열중하들 해라.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기어봐, 네 할아버지 병원에 가실 때 너 보지도 못하고 참 먼저 와가 돈 다 못 주고 보내놓고 나니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한데 네 몸 건강하게 항상 집 걱정하지 말고 네 근무에 충실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집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다 끝이다. 그래, 언제 앞으로 언제든지 한번 오면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나누자. 뜻밖의 손자 모습에 깜짝 놀란 할머니. 이보다 반가운 선물이 또 어디 있을까? 표정 없던 할아버지 얼굴에도 언뜻 미소가 비쳤다. 다른 손자들은 샘내겠어요. 딴 손자 있으세요? 난 손자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동생은 손녀 멀리 있어가지고 보도 못하고. 아, 손녀도 있으시구나. 네. 많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으신 할머니. 그 손녀 이름이 뭐예요? 손녀 이름? 예. 미영이라. 미영이요. 그러면 이번엔 카메라고 미영이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미영아, 할머니는 너 생각만 하면 참 옛날에 내가 봤던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도 네 날짜한테 전화 한 통 없고 하니까 보고 싶어도 나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속만 아프지 네 마음 앞으로 네 언제라도 커가지고 힘들고 착실하면 내가 그때는 너 날 찾으러 오리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흘러도 그리움은 식지 않았다. 그간 밀린 일을 돕기 위해 전우들이 나섰다. 할아버지가 편찮으신 동안 손을 봐야 할 곳은 더 많아졌다. 농촌의 봄은 여기저기서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한다. 모내기도 일손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모내기까지 해드렸군요. 짧은 시간이 남아 전우들이 팔을 걷어올리고 일손을 도왔다. 중간에 좀 듣고 계세요. 이렇게 병사들과 밖에서 일하는 사이 어머니와 동생이 영천 집에 도착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던 대문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집안엔 그리움 냄새가 가득했다. 꼭 10년 만에 들어서는 집. 모든 물건이 떠날 때 그대로다. 손녀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 믿었기에 무엇 하나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할머니의 기다림은 마음이었다. 그래도 저희 올 줄 알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치우셨네요. 노인 두 분이 거두는 살림이 오죽할까. 비 오던 시간만큼 벌어진 이 간격. 물건들은 그대로인데 추억만큼은 낯설다. 단촐하지만 저녁상을 준비했다. 언제나 가족들을 끌어당기던 밥상. 조금 후면 예전처럼 가족들이 모일 것이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할아버지와 할머니. 더우신데.
미리 준비된 저녁상이 좀 다르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의심 없이 모여 앉았다. 이렇게 앉으시면 모든 게 손자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 반가운 마음이 전부인데 김치가 왜 온통에 아이고 얘거든요. 미영아 잘 봐주세요. 언제나 목이 메던 이름 손녀 미영이. 애태우며 기다리던 하나뿐인 손녀였다. 무표정한 할아버지 눈에도 물기가 맺혔다. 센 머리카락 빗질하듯 넘겨온 세월. 할머니의 기다림은 마을 앞 감나무 꼭대기에 언제나 달려 있었다. 그렇게 기다린 게 몇 해였었나. 참았던 모든 슬픔은 바로 눈물이었다. 욕 많이 하셨죠? 예? 야 그러는 자 명하고 개비하고 그래 잘 챙겨래 하늘께 그냥 좀 좋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네 언제라도 네 크다는 네가 날 찾을 줄 난 알았다. 그런데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네 없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 줄 아나니. 얼마나 울었는 줄 알아. 할머니가 잘못한 것도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의 속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가슴 속에서 멍이든 납덩이 같은 슬픔을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제일 말없이 뒤에서 저거 해주시고. 며느님 이렇게 아버님하고 어머님 뵈니까 10년 만에 뵙잖아요. 어떠세요? 미소가 본 것도 내가 다 안다 아는데 그래도 니도 거기거든 니는 다 잊어보고 아들 법이라도 니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 끼쳐드리고 좀 힘들어하실까봐 내가 애들 진짜 잊어버리고 살 것 같으면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늘 그래서 뒤에서 저거 해주고 또 할아버지는 또 아시면서도 많이 저거 해주셔가지고. 가족은 돌아오는 사람들이다.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서로를 아는 사람들. 그토록 가슴으로 그립던 사람들. 이제 이들은 세월이 가도 식지 않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이다. 네,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역시 가족은 가족입니다. 네. 10년 만에 식탁에 가족이 같이 앉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예, 처음에는 네. 저도 이렇게 신청하고 나서 과연 제 소원이 이루어질까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위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고 같이 밥상에 앉았을 때는 평소에 너무 허전하고 조용하던 집이 마치 명절날 같은 기분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 기분이 10년 만인 거잖아요. 그래, 10년 만에. 예. 할머니께서 손녀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참 많이도 오시던데 할머니 뵈니까 어땠어요, 김미영 씨? 어색할 줄 알았네요. 막상 만나 뵈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많이 늙으신 것 같아서 좀 속도 상했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더 많이 돌봐드리고 싶어요. 네. 보니까 방 물건을 하나도 안 치우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셨더라고요. 기분이 어땠어요,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셨구나. 그런. 네. 뭐 어머니도 다시 만났잖아요. 네,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 모시고 사실 거예요? 예, 제가 제대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제 능력을 빨리 키운 다음에 어떻게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이왕이면 어머니도 같이 해서 좋은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정말 대견한 젊은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오늘 이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대한해협 해전은 우리 전사에 빛나는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그 주역들과 그리고 그 후배들인 해군 작전사령부 현역들이 함께한 TV네만 신고합니다였습니다. 이분들의 아름다운 만남에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공군 걸프전 참전 용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V네오만 신고합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히 쉬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필승. KBS